밥솥에서 냄새 난다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여 있으면 냄새가 나요. 뒤쪽에는 물 배수통이 있어요. 이 배수라는 건 물이 나가서 이쪽에 고이는 거거든요. 물때에 그 악취가 생기면 꼭 세균이 번식할 수 있죠. 거기서 또 여기에 보시면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 먹는 거죠. 먹으려면 이제 밥이 있어야 되니까. 밥솥을 관리를 잘 안 되셔가지고 밥솥에서 오래도 안 됐는데 냄새 난다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이제 끓기 때문에, 그래서 밥물이 넘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스팀이 나가는 쪽, 이런 쪽에서 이제 걔가 굳으면서 음식물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염이 잘 되는 부분은 그냥 뒤쪽에는 물 배수통이 있어요. 이 배수라는 건 물이 나가서 이쪽에 고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여 있으면 냄새가 나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악취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했는데 밥을 했는데 냄새가 난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여기에 고이면 이제 물이 연로해서 내려와요. 이게 연로 물이 많이 나온다, 평상시보다. 그러면 얘를 막고 있는 그 고무 백킹이 노후가 돼서 글로 새는 거고, 새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밥물이 흘러서 거기에 자국이 남아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옆쪽에 물이 흘렀다. 그러면 밥물이 흘러서 오염이 생겼다 그러면 패킹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킹은 한 2년 정도 한 번씩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킹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에요. 그냥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오염이 있는데 아마 중성 세제로 닦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기름때가 좀 있어서 중성으로 안 닦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은 이제 기름때 전용으로 해서 사용해서, 아니면 세제 없이 과탄산소하고 뜨거운 수건으로 한번 닦아서 스팀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스팀기가 없는 경우는 따뜻한 행주로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스팀 나오는 쪽인데, 스팀 캡, 스팀에서 스팀 막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물이 생기고 그게 다시 흘러서 들어가고, 그래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스팀캡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더럽죠? 얘도 스팀볼 같은 경우 돌려주시면 빠져요. 근데 이렇게 빠시면 더럽죠? 여기로 이제 타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스팀이.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되잖아요. 열어서 지금 확인해 드릴 건데, 이렇게 여기가 이 안쪽에 열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김이 생기면 쭉 해서. 근데 열리는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도 있죠. 외부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을 했을 때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지금 여기도 조금 더럽죠. 이게 밥물이 넘치면 이 위에 꼭. 그래서 항상 지금은 이제 캡이 이제 이중 캡으로 돼가지고 캡이 있고 고정 캡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고무 바킹. 고무 바킹도 이렇게 해서 패킹이 빠질 수 있게 돼 있어서 찢어지는 것도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끼는 방식이 있고, 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어요. 고무 바킹을 낄 수 있게끔 제품에. 그것만 확인하셔서 이따 끼실 때 여기도 보면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하고 요거 타공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빼실 때 그것만 잘 빼서 작업을 하시면, 이따 낄 때는 그거 맞춰서 이렇게 끼시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빼주셔야지만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하죠.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 안에 떼드리죠. 그래서 요 홈이 여기에 보면 점 하나 찍혀 있는 거, 그게 요 가운데 중심하고 맞춰주는 거기가 이제 같이 맞춰주는 것이에요. 밥솥을 빼시고, 밥솥은 이제 내부기 때문에 세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철수세미로도 하시면 안 되는 게, 코팅망이 벗겨지면 통을 교체를 하셔야 돼요. 안쪽도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밥이 누면 들어가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열이 가해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쪽에도 조금 하시면 좀 털어서 깨끗하게 안쪽을 이렇게 물 빼고요. 흔들면 찌꺼기가 있는 집들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 것을 닦아내시고, 그러고 보면 여기 물이 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타고 넘어가서 일부는 여기로 빠질 거고, 여기 턱이 있어서 물이 많이 안 타면 이게 있다가 다시 그냥 마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때가 생기는 거고, 이쪽 뒤쪽에서는 생기면서 이쪽 뒤로 해서 물 배수통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또 요 사이 그런 경우도 이제 틈새 솔로,
닦으셔야 되니까 이 안쪽은 물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뭐 물이 이제 튀는 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통주 닦을 때도 하지만 최대한 물이 안 들어가게끔 이런 데들은 솔로 살살살살 문질러도 나가니까 그렇게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은 그냥 간단하게 따뜻한 물 준비하시고 따뜻한 정도 물이면 되니까 스팀캡도 분해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스팀캡이나 요 스팀 뚜껑 같은 경우는 이제 오염이 좀 됐다 그러면 좀 담궈 놓으시면 되고요. 심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로 세정을 하시면 됩니다. 세정제는 중성으로 가장 쓰시는 게 편하시고 요거 안쪽에 있는 내소 같은 경우는 코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얘기했지만 솔로 밥에도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찰진 밥들 보면 기름기 잘잘 흐르잖아요. 얘도 이제 녹이 쓰고 하기 때문에 얘도 이제 평생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럴 때 연질의 수세미로 살살살살 그냥 일반 가정집 마트는 이런 연질의 수세미예요. 그래서 스크래치 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닦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솔로 하시면 충분히 한 사이사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 같은 경우 있는 곳 청소하기가 이 붓솔은 되게 유용합니다. 오염이 있어서 이걸로 한번 그냥 지워 보겠는데 닦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닦일 수 있다면 굳이 뭐 기름때 쓸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닦으시면 돼요. 이 정도는 묻어도 전기 제품이라서 문제 생기지 않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이제 스팀 쪽 들어가는 쪽 틈이 있기 때문에 틈 솔로 닦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다이소에서 쳤는데 사이즈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맞는 걸로 해서 요렇게 요거는 조금 굵고 요거 아주 얇은 거. 뭐 집에서 이쑤시개로 하셔도 돼요. 그냥 이쑤시개로 하셔도 되는데 솔이 아니니까 닦아내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껴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통과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로 김이 올라가고 거기서 또 여기에 오염이 있으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물 튀는 게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 안에다가 행주에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제품에 문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넣고 작업을 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솔로. 배관 쪽에서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물을 여기다 부으면 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물은 받아내는 걸로 하면 되니까 솔해서 요 사이 냄새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생기면 물때하고 악취가 생기면 꼭 세균이 번식할 수 있죠. 밥할 때는 걔네들이 그 열에 의해서 밥에 영향은 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냄새가 난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 냄새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넘치시니까 살짝만 빼낼 거. 그러면 씩 빠져나갑니다. 이쪽 밑으로 다 내려왔죠. 위에 거서 스팀, 이 안쪽에도 이렇게 해서 아마 밥맛이 맛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요 스팀 쪽 나오는데 청소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청소 가능하다면 그대로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위쪽 같은 경우 얘들 밥을 하시고 나서는 한 번씩은 그냥 그 행주로 테두리만 닦아주시면 그러면 괜찮으시니까 꼭 그런 것만 좀 유념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물을 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여기로 들어와 있죠. 자, 여기 틈도 이렇게. 때는 금방 벗겨져요. 무슨 다른 그 약품을 쓰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오래됐지만 묵은 때긴 하지만 물때 밥을 하면서 밥물 그때이기 때문에 이 코팅면하고 밑에는 그냥 젖은 걸레로 해서 닦아내시면 되니까 이렇게 넣었던 걸로 닦으셨으면 안쪽 이것도 디테일하게 청소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고 또 이렇게 라인 물 흐르는 배수구 쪽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면 밥맛이 이제 좋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기가 있으니까 열어서 건조까지 좀 시켜 놓으시고 고무패킹도 이렇게 오염이 심하니까 기름때는 이런 정도는 퐁퐁으로도 충분히 나가니까 이게 한 2년 정도 되면
이 고무기 때문에 어쨌든 뜨거운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져요. 늘어나니까 그때는 이제 탄성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틈 사이로 반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럴 때 정도 되면 교체 시기가 됐다. 제조사에서 요거 구매하셔서 끼시면 쉽게 낄 수 있고요. 그래서 캡 끼는 데가 있으니까 아까 여기 보시면 이게 기준점이 여기가 백킹이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줬어요. 다른 데는 그냥 동그란데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잡아주시고 철수세미 하면 스크래치가 나고 그러면 코팅박이 벗겨져요. 절대로 이렇게 내솥은 대시면 안 돼요. 여기도 보시면 수세미로 문질렀는데 크시 나죠. 똑같이 얘도 거기 깨지면 그걸로 해서 코팅막이 벗겨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타면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깨끗이 닦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있었던 물때 그리고 위쪽에 있는 그 스팀 홀더 쪽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하죠. 아무래도 이제 오염이 많고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곳이 주방이다 보니까 주방에서 냄새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 환경에 모든 냄새가 다 배는 게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음식을 하실 때는 좀 환기를 좀 자주 시켜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내부에 있는 공기를 빠져나갈 수 있게끔 관리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지금 현대에 있는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바쁘시잖아요. 혼자 또 1인 가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많이 또 사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피곤한 가운데 또 음식 조리하고 놔두고 방치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더러워지고 본인이 청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들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저거 하나니까 내일 해야지. 그러면 다음날 2개가 쌓이고 3개가 쌓이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많이 쌓이면 그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피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습관적으로 잘 청소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방은 일단 정체적으로 이제 대청소라고 저희가 얘기하면 오버홀더 쪽 호수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에 한 번씩 빼서 한번 청소해 주시는 게 좋고 일반 주기적인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셨던 거는 닦아내시면 특히 이제 싱크대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오물이 튀어도 음식물이 튀어도 잘 보이지는 않는데 튀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심하게 되면 누렇게 변색이 되는 그때는 이제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전에는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 청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많이 쓰시는 건 그냥 과탄산소다, 그다음 베이킹소다, 구연산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쓰고 또 살균에는 이제 식초하고 이렇게 쓰시니까 지금 뭐 유튜브에도 많이 또 방송이 됐고 또 일반 우리 또 구독자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청소하는 장비라든지 좀 지식적으로 조금 더 알게 되면 청소하는 데 조금 더 편안하게 도움이 되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락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뜨거운 물 쓰면 안 되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또 마찬가지 아까 구연산이나 이런 것들도 산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연기,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할 때는 꼭 환기를 잘 시켜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거. 지식한산 구독자 여러분, 가정의 청소는 생각, 마인드나 또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청소를 하시고 아주 쾌적한 주방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